엄마, 나 팔아먹은 돈 아직 남았어요? 첫 마디부터 집안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지은호는 잠이 깨서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한 봉투 하나를 봤습니다. 식탁 위 딱 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요. 흰 봉투 위에 진한 글씨, 보육원 입양 위탁 확인, 옆에는 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젊은 정순이, 그 옆에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뒤쪽 허름한 보육원 간판. 마지막 사진 뒷면을 뒤집는 순간 지은호 눈에 한 줄이 꽂혔습니다. 입양 대금 전액 지급 완료. 눈이 한 번에 맑아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심장은 얼어붙는데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입양 대금, 대금을 줬다, 받았다. 이게 나 얘기네. 그때 안방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은호야, 아직도 안 자고 뭐해? 정순이었습니다. 거실 불과 식탁 위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봉투, 그걸 왜 건드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데려올 때 이거랑 같이 온 돈이 있었어요? 순간 정순이 눈빛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게 그때는 상황이 내 아빠 장례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서 변명 아닌 변명이 입에서 쏟아졌는데요. 집세도 밀리고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강호는 뭐 하나 끊을까 고민하던 때라.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막 태어난 아기 하나가 여기저기 거절당하고 있다면서. 엄마, 지은호가 잘났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순이는 한참 입술을 씹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받았다. 근데 그게 엄마가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라도 내 곁에 오면 이 지옥 같은 상황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날 입양 값으로 받아왔다는 거네요. 지금 말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한쪽은 장례비랑 빚 맞고 한쪽은 아기 받아가고 저는 그 사이에 가격 붙어서 옮겨진 거고. 그렇게 말하지 마. 정순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난 한 번도 널 거래로 본 적 없어. 내가 내 곁에 와준 게 고마워서 평생 갚으면서 산다고 생각했어.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엄마 마음은 알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사실도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도 제 의견은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다르다. 정순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해. 고성이가 뭐라고 매달리든 병원에서 뭐라고 떠들든 난 내 편만 볼 거야. 간을 주든 말든 넌 살아만 있어라. 난 그거면 된다. 그 말에서 묘하게 끊어진 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정해. 너무 늦게 온 문장이었지만 지우 마음 한쪽에 깊게 박혔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제가 정해볼게요. 지은호는 봉투와 사진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젊은 정순이 뒤에 서 있는 양복 남자, 사진만 봐도 냄새가 느껴지는 종류의 인물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왔다고 했던 그 인간, 실제로는 누구였을까? 머리에 다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고성이 옆에 늘 붙어있던 재단 실장, 회장과 장학재단, 산재재단, 온갖 재단 앞에서 늘 서 있던 그 그림자. 고성이 쪽에서 사람 보내서 날 팔아넘겼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오빠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은호야.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엄마가 다 정리하고 나올게. 언제나 우리 셋이라는 말이었지. 너는 어때?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입양 값으로 한번 팔려갔던 딸한테 이번엔 간을 달라고 귀여운 친모. 그래, 한 번은 간 매기는 쪽이었으니까 이번엔 간 매기는 쪽이 누군지 바꿔보자. 지은호 입가에 아주 얇은 웃음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 점심 직전 시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했어? 지은호는 대답 대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또 한 장 넘겨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을 본 순간 이지영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입양 대금 전액 지급? 네.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저 입양 값으로 팔려갔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이죠? 장난하지 마.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 집에서 나왔어요. 어제 새벽에 받고 확인까지 했고요.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 절 데려간 집, 장례비랑 밀린 비용, 정리해 준 쪽 있잖아요. 그 돈 고성이 쪽에서 나간 거 아니겠어요? 이지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엔 뭐가 떠 있는지 말해봐. 지은호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목부터 말할까요? 제목? 임로 팔려간 딸. 간 이식 미끼로 친무 협박 시작했다. 이지혁가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난 아니구나. 네. 진지하게 막장으로 가보려고요. 지은호는 아주 간단하게 계획을 말했다가 이지혁가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넌 늘 한번 미치면 끝까지 가더라. 대표님, 지은호가 잔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남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굴러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최소한 판을 뒤집는 쪽에 서보고 싶어요.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고성이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각 좀 정리됐니? 엄마 솔직히 내가 해주겠다고만 해도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어. 무릎은요. 나중에 방송국 앞에서 꿇으셔도 되는데 지은호가 일부러 가볍게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저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간 이식이요. 하겠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우진이 살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엄마가 평생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은호가 잘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긴 싫어서요. 조건? 수술 전날 우리 셋이 따로 봐요. 셋. 어머니, 저. 그리고 저를 보육원으로 배송했던 양복 입은 쪽. 그 인간은 끼지 말고 반드시 껴야 돼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거래 주선했던 입. 오늘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입양 값으로 날 넘겼던 입이 이번엔 간 값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정도는 들어봐야죠. 고성이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 나오면요. 지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수술 안 나가요. 단 한 줄이었는데 고성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장난처럼 휘둘러 온 존재가 처우로 칼자루를 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병원 바로 옆 호텔 라운지 VIP층 한쪽 유리창 옆자리에는 세 인물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 재단 실장 그리고 지은호 실장은 회장과 치정원 사건을 수십 년간 정리해온 인물답게 감정 한 점 없는 미소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만 잘 넘기면 한우진 군 상태는 훨씬 안정될 겁니다. 기증자 쪽도 사전검사 결과가 아주 좋고요. 그럼 된 거야. 고성이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지은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호야. 내일은 그냥 눈 감고 떴을 때 어머니. 지은호가 손을 빼냈습니다. 본론부터 하죠. 오늘은 고맙다는 말 들으러 온 날 아니에요. 실장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입양 얘기요. 라운지 공기가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저 입양 값으로 팔려갔다는 거 어제 알았거든요. 지은호가 봉투 사진을 휴대폰 화면으로 띄워 보여줬습니다. 입양 대금 전액 지급 완료. 실장 얼굴에서 얇은 표정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많이도 늦게 보셨군요. 그러게요. 좀만 더 일찍 봤으면 여기까지 끌려오진 않았을 텐데. 지은호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보육원에서 나왔다던 양복 차림. 실장님 맞죠? 실장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양쪽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은 제가 맡았죠. 그러면 정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은호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쌍둥이 한 명은 회장가에서 키우고 한 명은 입양값 얹어서 바깥으로 빼돌리는 구조. 그 중간에 회장가 돈과 장례비와 빚과 악이 하나가 오갔다는 거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고성이가 참다 못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면 인정할게. 한 명은 내가 품고, 한 명은 보내는 게 그때 내가 택한 선택이었다. 너 미워해도 할 말 없다. 근데 지금은 이 간이죠. 지은호가 대신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는 입양갑, 지금은 간감. 늘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결정해 왔네요, 우리. 실장이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 섞기보다 현실적으로 보시는 게, 그래서 현실 얘기하러 부른 거예요. 지은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협박하러 왔어요. 단도직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입양값으로 팔려간 딸이 간 이식 미끼로 친모랑 재단을 협박하러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장이 살짝 비웃었습니다. 협박이라면 뭘 들이밀고요? 듣고 싶으세요?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눌렀습니다. 짧게 진동이 지나갔고 화면에 붉은 점이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전부 어머니 목소리로 남을 거예요. 회장님 귀에도, 재단 이사회 귀에도, 필요하면 방송사 귀에도. 고성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은호야, 그건 너무 나갔다는 말,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입양값으로 날 넘길 때도, 쌍둥이 한쪽만 살리겠다고 할 때도 누구도 그 짓을 너무 나갔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지은호가 손가락을 접어가며 하나씩 말했다. 첫째, 내 이름으로 올라간 입양 관련 모든 자료, 회장가와 재단이 직접 공식 인정하고 정정할 것. 어려운 가정에서 사랑으로 입양해 갔다. 같은 포장 싹 걷어내고 입양 대금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밝히는 거예요. 고성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걸 공식으로 내면 회장님이랑 회사는. 둘째, 지은호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입양 당시 오갔던 돈 전에 거기에 이자까지 붙여서 제 앞으로 돌려놓을 거. 그 돈으로 제 인생이 팔렸으니까 이제 돌려받을 겁니다. 실장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가 핵심이에요. 지은호가 눈빛을 치켜들었습니다. 한우진이 살려면 제 간이 필요하다면서요? 좋아요. 한 번은 제 몸 써서 살려줄게요. 대신 회장님 재산, 상속 구조에서 입양 딸이 아니라 공개된 적자로 인정받는 조건이에요. 우진이랑 이름 나란히 올라가야 간줄 이유가 조금이라도 생기죠. 내가 뭘 알아서. 넷째, 지은호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엄마 이름도 보호해 줄 거예요. 입양 거래에 이용된 쪽이 아니라 회장가와 재단에 속아서 아이를 받은 쪽이라는 걸 재단 명의로 공식 발표하기. 그렇게 안 하면 이 파일은 양쪽이 짜고 한 거래가 아니라 돈 없던 집 하나를 방패로 세운 범죄라는 제목으로 나갈 겁니다. 테이블 위 공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은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장기, 피, 후원, 기증, 어떤 말도 다시 꺼내지 않기. 간은 한 번만 쓰고 그 다음부턴 제 몸 꺼내서 계산하지 마세요. 실장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공식 인정, 금전 환급, 상속 구조 편입, 양육 주체 명예 회복, 향후 신체 요구 금지. 이 5가지 조건을 지키는 대신 간 이식을 해주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5가지 안 지키면 내일 수술 안 나갑니다. 그 대신 이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 파일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어디로? 실장이 물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 재단 이사회, 회장님 개인 메일, 몇 군데 언론, 그리고 이 지역 대표 개인 서버. 실장이 그 이름에 눈을 좁혔습니다. 그쪽을 끌어들이면 복잡해지는데 이미 끌어들였어요. 지은호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혹시 제 휴대폰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쪽에서 파일이 폭주하게 돼 있거든요. 고성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공중분해 시키겠다는 거니? 엄마요? 지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보육원으로 팔 때 엄마 타이틀 잠깐 내려놓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들고 오시면
곤란해요. 고성이 입술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진이 누나인데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지은호가 싹둑 잘랐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은 남이 제 몸값 정할 때 쓰는 명칭 아니니까요. 간달라는 명분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장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고성이가 놀라서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좋습니다가 나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쪽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실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입양 거래와 장기 강요가 한 번에 묶여서 터지면 회장님뿐 아니라 병원, 재단, 회사 줄줄이 나가 떨어집니다. 간 이식 하나로 막을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지은호가 거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이 맞아요. 저 하나 죽는 걸로 이 구조는 안 덮여요. 실장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군요. 본인이 판의 중심이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아도 여기까지 끌려오면 알게 되더라고요. 고성이는 양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건 다 받아들일게. 단 우진이만 살려줘. 우진이, 그 애는 죄 없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살려줄게요. 대신 어른들 죄는 어른들이 지세요.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붉은 점이 꺼졌습니다. 참,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하는데요. 둘이 동시에 올려다봤습니다. 방금까지 거친 얘기들은 이미 다른 데로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실장님, 자동 백업이라는 단어 정도는 아시죠? 실장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서 협박이군요. 네. 입양 값으로 팔려간 딸이 간 이식 미끼로 친무 협박 시작했다. 딱 맞는 표현이죠. 호텔을 나오며 지은호는 이 지역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입양 값이랑 간값 세트로 청구하고 왔어요. 내일 누가 먼저 터지든 옆에서만 같이 있어 주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 이번엔 내가 만든 판이니까. 내가 옆에서 버티는 걸로 할게. 지은호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입양 값으로 계산하던 쪽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편 계산해주는 쪽도 하나쯤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는 두 종류의 자료가 같이 도착하게 됩니다. 한 장은 간 이식 동의서, 다른 한 묶음은 입양 거래 및 장기 강요 잦은 신고 및 구조 개선 요구안. 발신인은 지은호였습니다. 입양 값으로 팔려간 딸이 이제는 자기 몸으로 판을 뒤집기 시작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인생의 가격을 매기는 쪽이 더 이상 회장가가 아니라는 것. 처음으로 지은호 본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